안녕하세요. 하진, 홍진입니다. 네, 선생님들 이제 학기 초여서 1학기 상담 시작하시죠. 보통 빠르면 3월에 이미 끝난 데도 있고요. 보통은 4월에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상담 때 알고 계시면 좋은 소소한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상담 준비 과정입니다. 먼저 테이블보를 깔아줍니다. 그 후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한 잔잔한 UAG 곡을 틀어줍니다. 유튜브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곽티슈와 화분을 가져와 상담 일지를 적절히 가려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미리 준비한 물과 종이컵을 가져와 올려둡니다. 준비한 물에는 티백을 미리 넣어두면 좋습니다. 작성해둔 상담 기록지를 가져옵니다. 상담 기록지는 미리 유아별로 정리합니다. 유아의 포트폴리오를 가져와 상담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 상담 준비 영상이었고요. 그럼 이제 학부모님이 진짜 오셨을 때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 모의 상담으로 보실게요. 상담 순서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학부모를 맞이합니다.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안내해 드립니다. 그 후에 차가 준비되어 있다면 차례에 대접합니다. 두 번째,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눕니다. 잘 지내셨어요? 등과 같은 인사를 나누며 간단하게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그리고 유아의 작품을 보여드리며 자연스럽게 상담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유아의 특성을 관찰에 근거하여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때 문제 행동을 말하기에 앞서서는 유아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말해줍니다. 관찰한 장면은 사실 그대로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부정적인 언어보단 완곡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뒷부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양육 방식을 들어봅니다. 네 번째, 학부모의 질문을 받습니다. 만 3세의 경우에는 원에 적응하는 부분과 식생활 등 기본생활 습관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은 사회관계 부분입니다. 혹시나 교사도 모르는 부분을 질문받았을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확실하게 알아본 후 추후에 연락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유아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을 묻습니다. 알레르기나 습관, 버릇, 선천적인 질병 등과 같은 유아의 특별한 점들을 질문합니다. 여섯 번째, 상담 시간을 봐가며 마무리합니다. 상담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시간 내에 상담을 다 못 끝낸 경우에는 전화 상담을 활용하여 상담을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그럼 모의 상담으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에요. 이렇게 차 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어요. 네, 봄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봄이어서 그런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도영이는 바깥놀이 못 간다고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말도 마세요. 저번에 신랑이랑 놀이터 놀러 간다고 기대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가가지고 어찌나 때를 부리던지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유치원에서라도 바깥놀이 미세먼지 좀 적을 때는 많이 나갈 거라고 도영이한테 얘기해주세요. 그럴게요. 또 워낙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네. 맞아요. 제가 도영이 관찰한 부분 이제부터 조금씩 얘기해 드릴 텐데 어머니께서 듣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네. 우선 도영이를 보면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 있어서 신체 활동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체육 활동할 때 교사가 제시한 동작을 되게 정확하게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도영이가 대근육 발달이 또래 친구들보다 빨리 이루어지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예, 도영이가 농구 교실을 다녀서 그런지 움직이는 걸 좀 좋아하긴 해요. 그렇구나. 어쩐지 체육 활동할 때도 농구 되게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농구뿐만 아니라 달리기 실력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보다 달리기 속도도 빠른 편이에요.
근데 도영이가 달리는 걸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교실에서도 종종 달릴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 다칠 텐데 또.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걱정이 돼서 안전에 이제 좀 주의해야 한다고 그럴 때는 얘기를 해줘요. 좀 따끔하게 말해주세요. 네, 그럴 때. 그럴게요, 어머니. 네. 그리고 식사 시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도영이는 다른 음식은 되게 골고루 다 잘 먹거든요. 그런데 유독 조금 맵거나 고춧가루 들어간 김치 같은 음식? 그런 것들은 되게 꺼려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집에서도 혹시 조금 잘 안 먹으려고 하는 편인가요? 아니, 매운 거는 입에도 안 달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다 못 먹죠, 그냥.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머니는 집에서는 어떻게 도영이한테 해주세요? 그냥 좀 시도해 보다가 애가 너무 싫어하면 물에도 씻어주고 하긴 하는데 대부분 그냥 잘 안 먹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에서 많은 양을 먹이진 않는데 아무래도 유치원 교육과정 안에서 식사 시간은 좀 즐겁고 또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영이한테 저도 한 개씩, 하루에 한 개씩 정도만 시도해 볼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랬더니 도영이도 이제 밥이랑 같이 먹을 때는 3월보다는 4월에 조금 더 수월하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도 집에서 그냥 한 개 정도씩, 2개 정도씩만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2학기 돼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먹을 수 있고 즐겁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네, 그러면 집에서도 한두 개 정도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잘 먹고 있으니까 어머니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네. 도영이를 보면 혼자 놀이보다는 협동놀이를 좀 선호해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또 놀이 중간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참여를 하더라고요. 네, 친구를 워낙 좋아해서.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도영이 많이 좋아하고 같이 재미있게 놀이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가끔 도영이 보면은 너무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몸으로 표출하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이제 도영이하고 승우하고 블록 영역에서 놀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영이가 승우가 가지고 있는 블럭을 가지고 놀이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승우가 빌려주지 않으니까 도영이가 화가 났는지 승우를 이렇게 밀치는 행동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어린이를 모두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도영이가 제가 선생님 승우가 가지고 있는 놀잇감 놀고 싶었는데 안 빌려줘서 화가 나서 밀쳤어요 라고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영이한테 그래 도영아 너도 진짜 속상했겠다. 그런데 너가 승우를 밀치면 승우 기분은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영이도 이제 승우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충분히 인지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도영이도 그런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이제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아직은 그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어린아이다 보니까 미숙하고 서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뒤에 도영이가 승우한테 바로 사과를 하고 승우도 곧바로 이제 마음이 풀려가지고 둘이 그 장난감 가지고 놀잇감으로 재미있게 또 놀이를 하고 놀이 시간을 보냈거든요. 네, 다행이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제 도영이가 집에서는 혹시 가정에서는 어떻게 화났을 때 그런 감정 표현을 하는지도 좀 궁금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나요? 도영이가 집에서도 사실 또 할머니랑 있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마음에 안 들던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화를 내요. 소리. 이렇게 도영이에 대해서 전 우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도영이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나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이 있다든지. 네네. 도영이가 다 잘 먹는데 호두 알레르기가 있어요. 근데 식단 보니까 가끔 이제 호두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견과류, 멸치볶음이 종종 나오기도 하죠. 네. 그럴 때만 선생님 조금 이제 신경 써주시면 제가 메모해두고 꼭 기억해서 그거는 도영이 식단에서는 빼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지금은 딱히 없네요. 그러면 어머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또 전화 주시고 상의할 거 있으셔도 언제든 유치원으로 연락 주세요,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네, 들어가세요. 다음은 유치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유아의 문제 행동을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자세하게 예시별로 정리했으니 상담 시 참고하세요.
자, 선생님들 저희가 준비한 건 이제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오늘은 상담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머님들께서 저희 영상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유아에 대해서 막힘없이 말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 유아의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한 후에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테이블이 조금 작아서 공간이 협소하다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실제로 상담을 하실 때는 유아용 책상을 2개 정도 붙이셔서 이 공간을 조금 넉넉하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담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선생님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 상담 기간 힘드시겠지만 모두 화이팅 하시고 저희 영상이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